명희는 손님이 내민 지폐를 받아 계산대 서랍에 넣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맞은편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유난히 피곤해 보였죠. 28살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사회에 뛰어든 지 벌써 10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이렇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니. 명희야, 그 진열대 좀 정리해. 안쪽에서 김 점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명희는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며 진열대로 걸어갔습니다. 김 점장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죠. 손님이 물건을 만지작거리다 나가면 눈에 불을 켜고 쫓아가 사지도 않을 거면서 왜 만지냐며 싸움을 걸기도 했습니다. 서비스? 여긴 자선소가 아니야. 김 점장의 입버릇이었죠. 명희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참았어요. 자신의 작은 꿈을 위해서는 이 일을 계속해야 했으니까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명희에게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사람한테는 따뜻하게 대해야 해. 세상은 냉정하지만 우리는 따뜻해야 한다. 부모님 없이 할머니 손에 자란 명희에게 할머니의 말씀은 삶의 지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명희는 까칠한 점장 밑에서도 무례한 손님들을 상대하면서도 늘 미소를 잃지 않으려 했죠. 진열대를 정리하면서 명희는 미래를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돈을 모으면 작은 카페를 열 수 있을 거라고. 그곳에서는 모두에게 따뜻한 미소로 대할 수 있을 거라고.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밤 11시를 향해 가고 있었죠. 명희는 창가에 서서 잠시 눈을 바라봤어요. 흰 눈이 조용히 내리는 모습이 아름다웠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서글퍼졌습니다. 이런 밤이면 따뜻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을 나이인데 왜 자신은 여전히 이곳에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명희야, 꾸물거리지 말고 일해. 김 점장의 소리에 명희는 급히 진열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겨울밤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늦은 겨울밤 편의점에는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명희는 계산대에 앉아 작은 메모장에 숫자를 적어 내려가고 있었어요. 월세, 식비, 교통비. 이번 달에도 저축은 빠듯하겠죠. 그때 편의점 문이 천천히 열렸고 차가운 바람과 함께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70살 가량의 할아버지였어요.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엔 약간의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희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했죠. 할아버지는 대답 없이 천천히 진열대 사이를 오가며 이것저것 살펴보았습니다. 과자를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음료수를 들었다가 도로 돌려놓는 모습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명희는 할아버지를 계속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할까 싶어서였죠. 도와드릴 것 있으세요? 명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멈춰서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는 냉장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잠시 후 김밥 한 줄을 들고 계산대로 향했죠. 이거 하나만 주세요. 명희는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3,000원입니다. 할아버지는 주머니를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안주머니, 바지 주머니를 모두 뒤져보았지만 지갑이 나오지 않았죠. 어라,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얼굴에는 당혹감과 혼란이 교차했습니다. 명희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돌아가신 할머니를 떠올렸어요. 할머니도 말년에 가끔 물건을 어디 두었는지 잊어버리곤 했었죠. 그때마다 명희가 찾아드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드릴게요. 명희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지갑을 열었어요. 3,000원을 꺼내 계산대에 넣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지. 할아버지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오늘 저도 김밥이 먹고 싶었거든요. 명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명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김밥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문득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집은 어디세요? 명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기가 어디더라? 할아버지의 말투에서 혼란이 느껴졌습니다. 손은 더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명희는 잠시 고민했어요. 시계를 보니 자정이 가까워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할아버지를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명희는 결심했어요. 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명희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밖으로 나갔어요. 근처 파출소까지 모셔다 드리기로 한 거죠. 눈이 내리는 밤 젊은 여성과 노인이 천천히 걷는 모습이 거리에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을 부축하며 명희는 생각했어요. 작은 선행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야. 다음 날 아침 명희는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젯밤 할아버지를 파출소에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니 이미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어요. 경찰관들은 할아버지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고 명희는 그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편의점에 도착했을 때 김 점장의 얼굴은 이미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명희가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점장은 사무실로 그녀를 불렀어요. 이게 뭐야? 김 점장은 컴퓨터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어젯밤 편의점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할아버지에게 김밥을 건네는 장면, 그리고 함께 편의점을 나서는 모습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명희가 말을 꺼냈습니다. 뭘 설명해? 손님한테 물건 그냥 퍼주고 알바가 자리를 이탈해? 너 같은 직원은 필요 없어. 점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제 돈으로 계산했어요. 할아버지가 지갑을 잃어버리신 것 같았고 명희의 설명을 점장은 손짓으로 자르며 가로막았습니다. 내 돈이든 누구 돈이든 상관없어. 치매 노인이 들락거리는 편의점이라는 소문이라도 돌면 우리 가게 이미지 박살나는 거야. 그딴 사람들 상대하려면 봉사센터로 가. 당장 나가. 명희는 그 자리에 서서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자신이 한 일이 과연 그렇게 큰 잘못인가 싶었죠. 하지만 김 점장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월급을 받고 명희는 편의점을 나왔어요. 거리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천천히 걸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머릿속에서 같은 생각이 맴돌았죠. 집으로 돌아온 명희는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작은 원룸 방 안에는 할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명희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웃음 지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 해고됐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할머니라면 똑같이 하셨을 테니까.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명희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여기저기 발품을 팔았지만 마땅한 곳은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모아둔 돈으로는 한 달 정도는 버틸 수 있었지만 그 이후가 걱정이었죠. 카페 창업 계획은 또 미뤄야겠네. 명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 집에 돌아와 두통약을 먹고 누워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명희가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정명애 씨 맞으신가요? 로안그룹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단정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희는 눈을 크게 떴어요. 로안그룹? 그 대기업? 명희는 혼란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내일 오전 10시에 본사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준영 사장님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명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로안그룹의 사장이 자신을 만나고 싶다니. 무슨 일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지만 명희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명희는 한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도대체 로안그룹에서 왜 자신을 찾는 걸까? 설마 어젯밤 그 할아버지와 관련이 있는 걸까? 명희의 마음속에 작은 기대와 호기심이 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어 가장 깔끔한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몇 번 입어보지 않은 옷이라 어색했지만 로안그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단정하게 보이고 싶었죠. 거울 앞에 선 명희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 중얼거리며 머리를 정돈했어요. 할머니가 물려준 작은 진주 귀걸이를 귀에 달았습니다. 특별한 날에만 하는 귀걸이였죠. 로안그룹 본사는 도심 한가운데 높이 솟은 유리 건물이었어요. 명희는 입구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며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곳은 그저 지하철 신문에서나 보던 세계였죠. 정명희 씨요? 안내 데스크에서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준영 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쪽으로 따라오시죠. 명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안내원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30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탁 트인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이쪽입니다. 안내원이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명희가 들어서자 젊고 단정한 차림의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정명희 씨, 반갑습니다. 저는 로안그룹 이준영입니다. 명희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시죠. 이준영은 명희에게 자리를 권했어요. 차 한잔 하시겠어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장으로 목이 말랐거든요. 이준영은 차를 따르며 말을 이어갔어요. 어젯밤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명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그 할아버지가? 네, 저희 아버지십니다. 로안그룹 창업주시죠. 이준영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묻어났어요. 아버지께서는 최근 들어 가끔 기억이 혼란스러워지셔서 밤에 홀로 나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모두가 걱정하고 있었죠. 덕분에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었어요. 명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그 할아버지가 로안그룹 창업주라니. 이제야 경찰이 자신에게 더 이상의 연락을 하지 않은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별일 아니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명희는 겸손하게 대답했죠. 이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낯선 노인에게 그런 도움의 손길을 내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더구나 자신의 일자리까지 잃으면서까지요. 명희는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죠? 경찰서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를 모셔다 드린 후 해고당했다고요. 이준영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명희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새 일자리를 구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영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지금 저희는 사람 중심의 지역형 편의점 사업을 기획 중입니다. 이준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파일을 열었어요. 대형마트나 기존 편의점과는 다른 방향을 생각하고 있죠.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명희는 궁금함에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이준영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기술보다도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명희 씨가 저희의 첫 번째 운영 책임자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명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저요? 하지만 저는 그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일 뿐인데. 이준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학력이나 경력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요. 명희 씨는 저희가 찾던 바로 그 마음을 갖고 계시죠. 명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생각이 밀려왔죠. 제가 과연 그런 큰 책임을 맡을 수 있을까요? 저는 경영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어요. 걱정 마세요. 필요한 교육은 모두 제공해 드립니다. 중요한 건 명희 씨의 시각과 경험이에요. 이준영은 파일에서 사업 계획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편의점은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간이죠. 특히 노인분들이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서비스를 중심에 두려고 해요. 명희는 계획서를 천천히 넘겨보았어요. 취약계층 우선 고용, 지역 생산품 우선 판매, 노인 친화적 환경, 모두 명희가 평소 생각해왔던 가치와 맞닿아 있었죠. 연봉과 복지는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영이 건넨 종이에 적힌 숫자를 보고 명희는 숨을 들이켰어요. 지금까지 봤던 금액의 몇 배가 넘는 액수였습니다. 결정은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이준영은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명희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해고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 지금은 대기업에서 새로운 사업의 책임자 자리를 제안받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명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 기회를 잡아야 할까? 자신에게 과분한 제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운명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명희의 손에는 여전히 이준영의 명함이 쥐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할머니가 물려준 작은 펜던트가 있었죠.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회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날 밤 명희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아침이 밝아오자 명희는 결심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이준영에게 연락했어요. 이준영 사장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명희의 새로운 출발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로앙그룹은 첫 번째 마음 편한 편의점 프로젝트를 위해 도시 외곽의 작은 동네를 선택했어요.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노인 인구가 많은 곳이었죠. 이곳 주민들은 대형마트까지 가려면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해요. 현장 답사 중에 이준영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편의점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닌 이 지역의 작은 쉼터가 되었으면 해요. 명희는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었어요. 노인들은 가까운 곳에서 생필품을 살 수 있기를 바랐고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원했죠. 학생들은 잠시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모두의 필요를 담아내는 공간, 가능할까요? 이준영이 명희에게 물었어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편의점이지만 동네 사랑방 같은 느낌으로 만들면 되겠죠. 2달간의 준비 끝에 첫 번째 마음 편한 편의점이 문을 열었어요. 일반 편의점과 달리 테이블 공간이 넓었고 한쪽에는 작은 도서 코너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노인분들을 위한 돋보기와 확대경도 비치했죠. 가장 특별했던 것은 기억 지킴이 서비스였어요. 치매가 있거나 기억력이 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었습니다. 등록된 어르신이 편의점에 오시면 집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해 드리고
필요하면 가족에게 연락을 취해주는 서비스였죠. 이건 아버님 경험에서 얻은 아이디어예요. 명희가 설명했습니다. 이준영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개점 초기에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일반 편의점보다 운영 비용이 더 들었고 수익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하지만 명희는 흔들리지 않았죠. 단기적인 수익보다 장기적인 신뢰가 중요해요. 이 공간이 지역 주민들의 삶에 녹아들면 자연스럽게 성장할 거예요. 명희의 예상대로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노인분들은 마음 편한 편의점을 자신들의 사랑방처럼 여겼고 젊은 세대들도 따뜻한 분위기에 끌려 찾아왔어요. 특히 취약계층 우선 고용 정책은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죠. 6개월 후 두 번째 지점 오픈이 결정되었습니다. 명희는 이제 한 지점의 매니저가 아닌 전체 사업의 총괄 책임자로 승진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이 김밥 한 줄에서 시작됐어요. 이준영이 웃으며 말했죠. 명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득 그날 밤 떨리는 손으로 김밥을 받아들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작은 친절이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죠. 2년이 지난 후 마음 편한 편의점은 전국 30개 지점으로 늘어났습니다. 명희가 이끄는 팀은 이제 단순한 편의점 체인이 아닌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어요. 모든 지점은 그 지역만의 특색을 반영했지만 핵심 가치는 동일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명희 씨 새로운 제안서가 준비됐다고 들었어요. 이준영이 회의실에 들어오며 말했죠. 명희는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음 연결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였어요. 이 프로젝트는 편의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획이었어요. 취약계층 가정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판매 수익의 일부는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기억지킴이 서비스를 확장해 치매 노인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추가했어요. 인근 학교와 연계해 학생들이 노인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만들었죠. 이건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예요. 이준영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가 있을 텐데. 명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미 6개 기업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하는 방식으로요. 이준영은 감탄했죠.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세요? 그저 제가 살아온 경험에서 나온 생각들이에요. 명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음 연결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경제신문에서는 이를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기업 모델로 소개했고 여러 대학에서 사례 연구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명희의 이야기는 방송에도 소개되었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에서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어낸 젊은 여성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죠. 로안그룹 회장님, 그날 밤 김밥을 받으셨던 그 할아버지도 명희의 성공을 기뻐했습니다. 내가 평생 사업하면서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어가고 있구나. 할아버지는 명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세 번째 해가 되자 마음 편한 편의점은 전국 100개 지점을 돌파했습니다. 이제는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본과 싱가포르에서 견학단이 방문하기도 했죠. 5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명희는 오랜만에 자신이 처음 일했던 동네를 찾았습니다. 낙엽이 흩날리는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추억에 잠겼어요. 이제 명희는 마음 편한 편의점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전국 300개가 넘는 지점을 운영하고 있었죠. 걷다 보니 어느새 그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한때 자신이 해고당했던 편의점 자리였어요.
건물은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고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간판이 절반쯤 걸려 있었는데 마음 편한 편의점 신촌 지점이라고 쓰여 있었죠. 여기가 311번째 지점이 되는군요. 명희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명희는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준영이 손에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서 있었죠. 오랜만에 왔는데 많이 변했네요. 명희가 커피를 받아들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때 생각이 아직도 생생해요. 두 사람은 잠시 공사 중인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이곳에서 명희는 가장 낮은 순간을 경험했었죠. 하지만 그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직원 교육은 다 끝났나요? 이준영이 물었어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두 준비됐어요. 이번에는 특별히 이 지역 노인 돌봄센터와도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잠시 후 명희는 공사장으로 들어갔어요. 내부 인테리어는 거의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진열대가 놓이고 편안한 의자와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었죠. 한쪽 벽에는 우리 동네 이야기라는 게시판도 준비되고 있었고요. 명희는 진열대 앞에 서서 손을 뻗어 작은 김밥 한 줄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물건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 비닐에 쌓인 채 있었어요. 이 작은 김밥 한 줄이 여기까지 날 데려왔네. 명희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묻어났어요. 가게 문 앞에 놓인 벤치에 명희와 이준영이 앉았습니다. 몇 분 후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오시더니 그들 옆에 앉으셨어요. 바로 로앙그룹 창업주 이준영의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할아버지가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씀하셨어요. 명희는 미소 지으며 가방에서 따뜻한 차를 꺼내 할아버지께 건넸습니다. 차 드세요. 다음 주면 여기서 편하게 앉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감사히 차를 받으셨죠. 내가 만든 이 공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고 있구나. 세 사람은 조용히 앉아 가을 햇살을 맞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명희는 문득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할머니가 자신에게 남겨주신 말씀. 사람한테는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 그 작은 가르침이 이렇게 큰 파도를 만들어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하나의 친절이 다른 친절로 이어지고 또 다른 기회로 확장되는 모습이요. 김밥 한 줄로 시작된 작은 선행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죠. 명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구나. 우리가 서로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이 만들어내는 기적.